사내 연애 이별. 차단도 못하고 안 볼 수도 없죠. 그래서 아직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움직이면 그나마 있는 가능성마저 한 번에 날아갑니다. 안녕하세요. 연애의 자격 예진쌤이에요. 헤어진 것도 힘든데 그 사람을 매일 봐야 한다면 그건 정말 지옥이죠. 게다가 사내 연애는 헤어졌어도 끝난 느낌이 잘 안 나요. 마주치고 말 섞고 예전처럼 웃는 순간이 생기면 괜히 이런 생각이 들죠. 아직 나한테 마음 남아있는 거 아니야? 그 사람 말투, 표정, 행동,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요. 그래서 더 많이 착각하더라고요. 사내 연애는 재회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명확하게 나뉘어요. 이걸 모르고 다가가면 아직 남아있던 가능성마저 한 번에 닫힐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사내 연애 이별에서 재회가 가능한 경우, 불가능한 경우 그 기준을 쫙 짚어드릴게요. 사내 연애 이별 후 재회 가능성 첫 번째, 맡고 있는 역할들이 서로 부딪혔을 때. 대부분 헤어지면 이렇게 생각해요. 마음이 식은 거지 뭐. 근데 정말 그럴까요? 헤어지기 직전까지 잘 웃고 연락도 잘 됐고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경우 의외로 많습니다.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요. 이 사람이 진짜 헤어질 사람 맞아? 싶었으니까요. 그럼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? 바로 마음이 아니라 역할입니다. 사내 연애를 하면 우리는 연인인 동시에 동료고 팀원이고 같은 조직 사람이잖아요. 즉 서로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너무 많은 거죠. 그렇다고 단순히 역할 많은 게 문제였느냐? 아니요. 진짜 문제는 역할들이 서로 충돌하는 순간에 발생해요. 처음에는 버텨요. 조율도 해보고 참아도 봐요. 근데 어느 순간 이 생각이 들어요. 이 관계를 회사까지 끌고 가면서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? 사내 연애는 사랑이 식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 비용이 감당 안 되는 순간 끝을 결심하게 돼요. 그래서 헤어진 뒤에도 이상한 잔상이 남는 거예요. 아직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끝났지? 역할이 버거워지면 마음부터 정리하지 않아요. 역할부터 내려놔요.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마음을 붙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. 이때 필요한 건 사랑 어필이 아니라 상대가 왜 역할을 내려놓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가가는 거예요.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상황 자세히 남겨주세요. 함께 천천히 봐드릴게요. 사내 연애 이별 후 재회 가능성 두 번째, 직장 생활이 감당되지 않을 때.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 들 거예요. 그럼 역할 정리를 잘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앞서 말씀드렸죠. 감정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라 역할이 부딪히며 생기는 문제 때문에 헤어진 거라고요. 상대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아요. 여러분에게 흔들렸더라도 상대의 머릿속에는 이런 계산이 돌아갑니다. 다시 시작하면 나한테 영향이 얼마나 올까? 팀 분위기는 괜찮을까? 사내 소문은 커지지 않을까? 상사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? 인사 고과에 영향이 가는 건 아니겠지? 다시 틀어지면 그때는 감당이 될까? 그리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버겁다 싶으면 감정이 남아있어도 관계를 멈춥니다. 문제는 상대가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헷갈리는 거죠. 지금 저 사람은 어떤 상태인 거지? 마음이 남은 걸까? 아니면 끝난 걸까? 그래서 이 구간은 혼자 판단하면 실수하기 정말 쉬워요. 특히 가장 흔한 실수, 추억 꺼내고 분위기 잡는 행동인데요. 상대는 지금 마음을 본다, 안 본다? 안 본다. 그럼 이거 쓸모있는 행동이다, 아니다? 100% 아니 1000% 아니라는 거죠. 사내 연애 재회는 감정 설득이 아니라 회사 리스크 해소가 핵심이에요. 다시 사귀어도 내 직장 생활은 괜찮겠는데? 이 생각을 만들어줘야 재회 선택지가 열릴 수 있어요. 그래도 이 단계까지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들었다면 잘하셨습니다. 지금 거의 재회 가능성 20%는 올랐으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주세요. 사내 연애 이별 후 재회 가능성 세 번째, 못 헤어지는 걸 재회할 수 있다고 착각했을 때. 사내 연애 이별 후 가장 큰 착각이 뭔 줄 아세요? 그래도 완전히 끊기지 않았다. 그럴 수밖에 없죠. 매일 얼굴 보고 말도 섞고 업무는 계속 하니까요.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? 이건 가능성이 아니라 못 헤어진 상태입니다. 다시 시작하겠다는 선택과는 완전 달라요. 특히 이런 모습들을 최근에 본 적 있다면 상대는 이미 정리했다고 보셔야 돼요. 첫 번째, 회사에서는 괜찮은데 퇴근하면 연락이 딱 끊기는 경우. 두 번째, 개인적인 얘기, 미래 얘기는 피하는 경우. 세 번째, 분위기는 애매한데 관계를 진전시키는 행동이 전혀 없는 경우. 반대로 다시 사귈 생각이 남아있으면 행동부터 바뀌어요. 회사 밖에서도 접점을 만들고 관계에 대한 얘기를 다시 꺼내죠. 이런 모습을 본 적은 없어요. 그럼 다행입니다. 못 사귐 상태에서 다시 사귐으로 한 발짝만 가면 되니까요. 그럼 이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실제 아윤쌤 성공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상대가 딱 단호하게 선 긋고 재회가 안 될 것처럼 보였어요. 그래서 그때
처음부터 감정을 들이밀지 않았어요. 대신 상대가 부담 없이 다시 연인으로 돌아가는 그림을 떠올릴 수 있게 조건부터 하나씩 정리했어요. 이별에 대한 공감이 아니라 업무적인 공감부터 시작해서 동료로 먼저 관계를 회복했고, 그 과정에서 어색함이 줄고 얼굴 보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늘었죠. 그러니 대면 잡는 것도 쉬워졌고, 결과적으로 2주 안에 재회까지 성공.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. 사내 연애 재회는 감정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문제입니다. 상대는 그게 안 그려져서 막막한 거지, 이게 되네? 라는 그림만 그려주면 굳이 재회를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. 애초에 절대 불가능한 관계였다면 사내 연애로 시작조차 안 했을 관계니까요. 사내 연애다 보니 헤어질 가능성까지는 다 그려보고 시작하지만 재회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하거든요. 그래서 어색함, 불편함, 아픔을 감정으로 풀려고 하세요. 여러분, 감정으로 풀지 말고 먼저 이 질문부터 해보세요. 지금 이 사람에게 다시 사귀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사귀어도 회사에서 괜찮을 그림을 내가 하나라도 만들어주고 있는지 말이죠. 감정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상대가 안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림 하나를 먼저 만드는 것. 그게 못 헤어짐 상태에서 다시 사귀는 상태로 넘어가는 유일한 출발점입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사내 연애 이별, 재회 가능성에 대해 쫙 짚어드렸는데요.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또 바라시는 컨텐츠 댓글로 적어주시면 만들어서 가져올게요. 그럼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,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. 안녕.